어떻습니까? 사드 문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또 우울한 이런 이야기도 좀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뒤집어 가지고 좀 위험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또 발상의 대화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북한이 핵무장을 강력하게 할 때 아무튼 핵무력의 힘은 강한 건 사실이죠. 모든 걸 뒤흔듭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만 한다고 해서 남한을 강점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핵무장에 그 플러스 되는 요소가 있어야만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는가? 플러스 땅굴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플러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한국의 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만이 그 핵무력, 핵무장의 그 힘은 크게 발휘되면서 한국이 이태로워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더구나 핵무장 플러스 강대한 친북 세력 플러스 땅굴 이렇게 되면은 한국 안보는 굉장히 이태롭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선에서 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국민들이 자각해 가지고 다 대비를 하고 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한국도 핵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제하고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면 북한이 개방을 한다. 그때 개방을 한다 하면 또 그때 남북이 소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충분히 대비가 되고 그리고 북한도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체제를 보존할 수 있다. 자기들이 확신이 서가지고 개방을 단행한다. 그럴 때 남과 북이 공이 공존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한번 이거는 아직은 공상이고 상상이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죠.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핵무장을 완료해버릴 단계에 되거나 완료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북한 당국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개방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를 개방한다. 그 전에 그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어려움에 시달렸는데 그때 개방하면서도 개방은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느냐? 개방을 하면은 정권 체제가 붕괴될까 봐서 무너질까 봐서 그게 겁나서 개방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무장이 실제 완료되면 그 체제를 외부에서는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못 건드린다는 거죠. 이제 핵무장을 해도 자체에서 붕괴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핵을 틀어지고서 자신감이 생겨서 국토를 개방한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 상상해 보세요. 이제 중국처럼 북한의 세계 정기업이 와서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 이거죠.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개방을 한다 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계 기업들이 가서 막 공장 지으란다고 지겠습니까? 뭘 믿고요. 괜히 지었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버리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앉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북한에서 개방을 확실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국제사회가 모두 받아들이고 믿을 정도 수준이 된다면은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중국이고 우리 한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북한은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단시일 내에 큰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북한 정권이 여기서 이제 당면한 게 또 있게 되겠죠.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북한 주민들이 자유, 민주, 자본주의 이 체제에 깊이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은 정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그러나 그렇게 돼도 북한 정권이 개방을 하고 딱 체제를 유지하면은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안정감을 찾고 되니까. 그렇지 않고 핵을 딱 틀어지었는데 계속 내부가 가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정권이 이태로워질 수도 있죠. 왜냐? 저 구소련이 그랬잖아요. 핵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도 소련 연방이 붕괴됐다 이 말이에요. 정권이 붕괴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핵까지 들어치고 있으면 오히려 붕괴 안 되고 북한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딱 북한 당국에 서면은 개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그림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한국은 한국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인이 지켜야 된다.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주한미군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판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핵우산을 제공한다.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방위를 위해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난관이 닥쳐도 참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죠. 핵무장을 하고 그리고 내부가 굳건하게 이제 단결을 해야 되겠죠. 국내 내부가. 국내 내부. 자, 좌우 국민 성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 말고 정말 그냥 간첩이라 말하겠습니다. 간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간첩까지는 아니라도 북한 당국을 추종하고 거기에 정통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 국민들은 모두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아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 이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난 그렇게 이제 봐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의견이 좀 다르고 하더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간첩들이야 뭐 원래 간첩질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물론 국민 전체 그걸 또 제지를 해야지 당연히. 왜? 한국 안보를 위해서. 또 남과 북이 그 정도 되면 이제 소통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그 중간에 찌끄러기는 없는 게 낫죠. 또 북한 당국 입장에 봐도 뭐 그 간첩 찌끄러기 이런 거는 때가 되면 다 그 청속감이죠. 과거 역사적으로도 모두 그런 대상들은 다 토사구팽 그렇게 되는 거죠. 건국 공신도 토사구팽하는데 뭐 그까지 찌질한 간첩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첩들도 이제 자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남북 간에 소통할 수도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러나 이제 내부는 자기들이 지켜야죠. 국민이 지켜야죠. 이렇게 하고 소통하고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다 보면은 북한도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되겠냐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남북 통일을 해도 되지 않겠냐. 만약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남북 통일이 될 수가 있다면은 참 한국은 크게 발전하고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인구가 또 그만큼 되지만은 나라도 이제 적지 않은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만주 동북 삼성이죠. 거기까지 경제 영향권에 같이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한 나라와 같이. 그러다 몽골까지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중국에 어떤 분규라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화되는 계기가 있으면은 영토로 편입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로. 그렇게 되면 인구와 영토 모든 부분에서 한국 명실공히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오늘은 지금 좀 우울한 이야기에서 좀 긍정적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굉장한 위험들이 내포되는 것이죠. 특히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민은 정말 안보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뭐 남북 간에 왕래를 하든 뭐 안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정말 철저히 해야 되죠. 오늘 또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말로 북한에서 개방을 확실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국제사회가 모두 받아들이고 믿을 정도 수준이 된다면은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중국이고 우리 한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북한은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단시일 내에 큰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북한 정권이 여기서 이제 당면한 게 또 있게 되겠죠.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북한 주민들이 자유, 민주, 자본주의 이 체제에 깊이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은 정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그러나 그렇게 돼도 북한 정권이 개방을 하고 딱 체제를 유지하면은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안정감을 찾고 되니까. 그렇지 않고 핵을 딱 틀어지었는데 계속 내부가 가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정권이 이태로워질 수도 있죠. 왜냐? 저 구소련이 그랬잖아요. 핵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도 소련 연방이 붕괴됐다 이 말이에요. 정권이 붕괴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핵까지 들어치고 있으면 오히려 붕괴 안 되고 북한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딱 북한 당국에 서면은 개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그림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한국은 한국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인이 지켜야 된다.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주한미군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판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핵우산을 제공한다.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방위를 위해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난관이 닥쳐도 참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죠. 핵무장을 하고 그리고 내부가 굳건하게 이제 단결을 해야 되겠죠. 국내 내부가. 국내 내부. 자, 좌우 국민 성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 말고 정말 그냥 간첩이라 말하겠으면 간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간첩까지는 아니라도 북한 당국을 추종하고 거기에 정통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 국민들은 모두가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정권이 이태로워질 수도 있죠. 왜냐? 저 구소련이 그랬잖아요. 핵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도 소련 연방이 붕괴됐다 이 말이에요. 정권이 붕괴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핵까지 들어치고 있으면 오히려 붕괴 안 되고 북한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딱 북한 당국에 서면은 개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그림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한국은 한국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인이 지켜야 된다.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주한미군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판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핵우산을 제공한다.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방위를 위해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난관이 닥쳐도 참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죠. 핵무장을 하고 그리고 내부가 굳건하게 이제 단결을 해야 되겠죠. 국내 내부가. 국내 내부. 자, 좌우 국민 성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 말고 정말 그냥 간첩이라 말하겠으면 간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간첩까지는 아니라도 북한 당국을 추종하고 거기에 정통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 국민들은 모두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아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
이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난 그렇게 이제 봐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의견이 좀 다르고 하더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간첩들이야 뭐 원래 간첩질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물론 국민 전체 그걸 또 제지를 해야죠. 당연히. 왜? 한국 안보를 위해서. 또 남과 북이 그 정도 되면 이제 소통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그 중간에 찌끄러기는 없는 게 낫죠. 또 북한 당국 입장에 봐도 뭐 그 간첩 찌끄러기 이런 거는 때가 되면 다 그 청속감이죠. 과거 역사적으로도 모두 그런 대상들은 다 토사구팽 그렇게 되는 거죠. 건국 공신도 토사구팽하는데 뭐 그까지 찌질한 간첩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첩들도 이제 자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남북 간에 소통할 수도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범하지 않고 핵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제하고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면 북한이 개방을 한다. 그때 개방을 한다 하면 또 그때 남북이 소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충분히 대비가 되고 그리고 북한도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체제를 보존할 수 있다. 자기들이 확신이 서가지고 개방을 단행한다. 그럴 때 남과 북이 공이 공존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한번 이거는 아직은 공상이고 상상이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죠.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핵무장을 완료해버릴 단계에 되거나 완료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북한 당국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개방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를 개방한다. 그 전에 그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어려움에 시달렸는데 그때 개방하면서도 개방은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느냐? 개방을 하면은 정권 체제가 붕괴될까 봐서 무너질까 봐서 그게 겁나서 개방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무장이 실제 완료되면 그 체제를 외부에서는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못 건드린다는 거죠. 이제 핵무장을 해도 자체에서 붕괴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핵을 틀어지고서 자신감이 생겨서 국토를 개방한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 상상해 보세요. 이제 중국처럼 북한에 세계 정기업이 와서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 이거죠.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개방을 한다 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계 기업들이 가서 막 공장 지으란다고 지겠습니까? 뭘 믿고요. 괜히 지었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버리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앉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북한에서 개방을 확실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국제사회가 모두 받아들이고 믿을 정도 수준이 된다면은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중국이고 우리 한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북한은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단시일 내에 큰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북한 정권이 여기서 이제 당면한 게 또 있게 되겠죠.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